소파당에 자리 깔아라. 브루스타브를 붙여라. 오마케서 라면 끓여라. 막걸리잔 가득 채워라. 라면 먹고 잠 비우고 바다에서 놀아나 보자. 그러다 피곤하면 그늘 누워 잠이나 자자. 어제 공연은 잘 하셨나요? 어제 공연이요? 예. 공연은 뭐 그냥 공연이라고 할 것도 없고 예. 요청하면 뭐 서로 없이 그냥 즉석에서 부르는 거라. 네. 혹시 하던 대로 잘 끝났습니다. 어제 2집 발매 기념 뭐 콘서트였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예. 항상 요청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라. 예. 정식 그 콘서트는 언제 하시나요? 그런 거는 예정이 없고요. 그런 실력은 안 되고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이게 나갈지 모르니까 뭐 그때 뭐 저 누구의 콘서트에 곁다리로 끼어들 수는 있을 날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먹고 노는 백수들의 돼지 놀이터. 1년 내내 먹고 노는 이게 바로 월정리 놀이. 오늘 제주이민 인터뷰 35탄이네요 벌써. 예, 35탄이고 이제 파도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 곳에서 지금 인터뷰를 진행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도 동의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름다운 경관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주 동쪽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월정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터뷰인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두 부부이신데요. 뭐 자연스럽게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소개도 하실 텐데 두 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전 여울목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는 아델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여울목 게스트하우스 시설 담당이고요. 아델의 남편인 세이라고 합니다. 시설 담당이 있으니까 왠지 막 운영 담당 무슨 담당 있는 것 같은데 시설 담당이라고 따로 뭐 이렇게. 시설 담당은 주로 뭐 화장실이 막히면 뚫거나 뭐 이제 고치고 수리하는 거고 또 그 외 가족들도 있어서 좀 지금은 우연찮게 각자 역할 분담이 한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장모님과 처남도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면 부부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또 운영을 하시는 거죠. 먼저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이게 이제 게스트하우스인데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처음에 게스트하우스를 애초부터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이제 한 3, 4년 전에 올레길 걸으면서 제주도에 이제 새로운 면을 보았고 그럴 때 막연하게는 이런 데서 제주도에 살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뭐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구체적인 거는 2년 전에 우연한 게 온라인 부동산에 매물이 이 동네에 있는 집이 매물이 나온 걸 보고 그냥 거의 별다른 고민 없이 5분 뭐 10분 만에 사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집수리를 했는데 집수리를 해나가면서 처음엔 게스트하우스를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있고 아델도 이제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좀 사기업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와서 어차피 집수리 하는데 게스트하우스로 용도로 수리를 하면서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렇게 동의를 해서 내려와서 집수리가 끝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운영하게 되었죠. 아델님이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남편분이 이제 뭐 혹시 세이님이 제주올릭이셨거나 사전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기뜸을 좀 주시긴 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는 했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 저도 그 당시에 직업도 있고 했으니까는 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남편 개인의 프로젝트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면도 있었어요. 저는 먼저 남편이 하는 거를 좀 보고 나중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점점 계획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가면서 했을 때 제주에 와서 살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면에도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 나오고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이님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이제 세이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델님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고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올 때 둘 다 같이 그만둬서 동시에 같이 뭐 수입이 모두 다 단전이 됐었다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았고 이제 저는 그만두고서 이제 내려오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라는 게 있었었고 남편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와서도 현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그랬고 뭐랄까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도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좀 많았죠. 수입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삶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좀 그걸 한 다리 한 다리를 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가 게스트하우스 저희 같이 운영한 지 한 1년쯤 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살았던 빡빡하게 정말 얼마를 벌고 어떻게 살아야겠다기보단 남편이 행복해서 살고 남편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남편도 직장 다니는 거 많이 힘들었던 것만큼 저도 직장 다니고 행복해서 제주도 사는 게 행복한 것처럼 남편도 행복한 삶을 살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은 바로 그만둘지 몰랐고 저는 그래 나는 동의는 할 테니까 그럼 생각해봐 라고 했는데 바로 알았어 하더라고요. 사실 제주에 오셔서 그 일자리를 운영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니신 거잖아요. 이제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좀 만류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뭐 경기도 또 안 좋고 제주에 또 어떤 연고가 없이 오셨던 거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일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에 가장 그 이주를 많이 잘된 케이스 뭐 잘된 케이스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뭐 한전이라든지 이렇게 그 공기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발령받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또 선생님들도 이쪽으로 교직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안정적인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그만두시게 되셨는지. 이게 사람 일이 이제 참 우연한 일을 계기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울에 있었으면 만약 제가 한 3년 정도를 더 일을 하면은 이제 퇴직금도 한 1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려올 때도 제주도 발령을 신청하면서 3년은 더 채우고 이제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작년 10월 달에 해서 발령을 받아왔고 일하고 있는데 올 3월에부터 이제 직장을 안 나갔으니까 한 3달 지나니까 이게 출퇴근해서 일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이제 절반 정도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여기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출근해 있는 시간과 여기서 월정리에서 생활하는 거의 그 질의 차이가 격차가 너무나 큰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죠? 한마디로 월정리에서 생활하는 퇴근하면 천국이고 출근하면은 그냥 영혼 없는 지옥이고? 삶이고 뭐 지옥은 아니고 뭐 사기업 다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무원이니까 경찰에도 그래도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힘들다고는 볼 수 없어요. 더군다나 보수에 비하면은 더군다나 그렇고 근데 출근하면 제가 영혼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고 퇴근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좀 뭔가 생기 있는 삶이 되니까 이제 3년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돈 1억 때문에 3년을 더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시간이 그럼 그런 거 같죠. 그리고 3년이면 1년에 3,300만 원짜리가 내시겠네 인생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내년 되면 1년에 5천만 원짜리니까 못 그만둘 테니까 지금 빨리 하려면 빨리 지금 그만두는 게 맞겠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러면서 이제 거의
아델이 말한 대로 이제 말을 한 게 불과 한 2주, 3주 만에 그냥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그만둘까 그렇게 하다가 동의를 하니까 그냥 3주 만에 거의 결정을 내려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아, 여기서 되게 궁금해집니다. 이 월정리의 생활이 도대체 어떻길래, 예? 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포기하고, 예? 3년 있으면 1억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이제 하시게 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차차 이제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그 월정리에서 처음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신 게 그러면 2년 전인가요? 예. 몇 년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7월 1일 날 정식으로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만 2년이 돼가는 셈입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죠. 만 2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이제 오면서 아들님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월정리가 2년 전에 처음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셨을 때 하고, 지금의 월정리는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사실 외부에서 보기는 뭐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주차, 예전에는 거기 주차를 했었는데, 거기다 이제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봉을 다 받았고, 예, 다 박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해수욕장에 이렇게 지금 개장을 했는데, 원래는 막 저렇게 파라솔이 얼마다 이런 것도 좀 없기도 했었는데, 여기 사시는 또 마을 주민으로서 느끼는 미묘한 차이 같은 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여행자 입장에서 그냥 이야기할 뿐이고,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어떤 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유입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처음에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은 작은 카페 하나가 모래사장에 있었던 정말 고즈넉한 작은 바다였었는데, 지금은 어떤 관광지가 되어버린 거죠. 큰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로서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미비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사실 제주도에서 허가받은 제대로 된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탈의실, 수영장, 샤워실 전혀 없고, 심지어 안전요원 같은 경우도 미비하거든요. 이제는 가끔 두 분 정도 아주 한 시즌에만 와 계시긴 하는데, 그 어떤 면에서는 여기 유입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 자체는 해수욕장 치고 작지만 유입하는 인구는 또 많아버리는데, 아직은 이런 절차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한 면들이 좀 많이 있고, 오시는 분들은 어떤 되게 유명하다라고 해서 얘기를 듣고 왔는데 막상 보니 카페는 많지만 뭐 밥을 먹을 수 있거나 다른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마을이 원래 인기가 있었던 건, 유명했던 건 너무나 작은 마을이 고즈넉해서였는데, 알고 보면은 그 고즈넉한 아름다움은 좀 빠져버리고 지금은 바다가 예쁜 어떤 관광지로 남아버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다운 공간을 모든 사람과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뭐 저희도 사실 여기서 어떤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같이 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단지 좀 아쉽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적으로는 그런 사업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이 고즈넉한 마을이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조금 더 유지하고, 이 마을이 옛날 마을이 정말 곧 예전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름다웠던 모습을 좀 더 잘 재해석해서 예쁘게 남아있어서 더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은 있어요.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뭐 출퇴근하면서 뭐 3개월 동안 출퇴근하면서 뭐 좀 많이 걸렸을 텐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저도 뭐 불과 2년이지만은 뭐 그 2년 사이에는 처음에는 제주시에 사는 분들도 월정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게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제주시 분들도, 제주도에 사는 분들도 놀러 오는 곳이 됐으니까 많이 변했죠. 이제 제주도 이른바 유명한 카페촌인데,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한가하고 한적한 월정리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상업화되고 관계돼서 더 이상 가기 싫다, 그런 말씀 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그렇다면 거꾸로 그렇다면 변화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한적한 마을로 남아졌을 때 그럼 당신들이 여기다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당신의 사진 한 컷과 당신의 그 한적하고
한적한 아름다운 바다에서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을 위해서 여기 사람들은 그대로 예전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야만 되는 것이냐, 현지인이냐, 이주민들이나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그러면 당신이 해줄 것이 없으니까 또 없는데 그런 말은 또 이제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차피 자본주의니까 여기 온 사람들도 대부분 현재는 다 자기 인생은 전부 다 걸어왔고 여기다 다 그렇죠. 이주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방향이라도 좀 잘 잡아서 전체적으로 좀 아름다운 마을, 그래도 많이 번잡하지만 그래도 멋있고 좀 재밌고 개성 있는 마을,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은 말은. 사실 이 변화를 이제 몸으로 느끼는 분들은 이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 월정리에 살고 계시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하고 이주하신 분들하고의 어떤 교감 같은 게 좀 있나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작은 마을에서 가장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은 워낙 공동체적인 경제구조, 여기에서 모두 다 같이 해녀 물질을 하고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공동체의 그 경제구조가 잡혀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합류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다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을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서 들어도 다 마을 그 농사나 이런 것 얘기하면 저희가 들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신 분들이 새로 다 직업을 버리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상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또 모였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공유되는 부분들이 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또 보면 같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력 여해에 따라서는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자녀 있는 분들끼리는 또 아이들 문화에서 같이 섞일 수도 있고 하는 점들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원래 계셨던 분들이랑 얘기를 하시면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서운하고 안타까운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시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죠. 그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정말 퇴근하고 일하시고 와서 저녁에 시원하게 그냥 동네 몇 감듯이 있다가 너무나 이제 비키니에 정말 비치 의상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자기의 그냥 입었던 옷 입고서 몸빼 입고 수영하는 게 이제는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면 이제 부끄러워할 부분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나는 불편해졌어. 이질적인 거죠. 예전엔 우리 동네의 내 바다였지만 이제 이곳은 내 곳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남자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엔 너무나 노출이 심한 의상의 아가씨들이 많아서 아이들은 낮에 여기 보내고 싶지 않아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는 뭐 바다 같이 즐겁게 이제 뭐 받아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걸려서 서로 원래 이랬는데 우리도 그냥 같이 여기서 잘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되면 되겠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야, 참 이거는 진짜 그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또 원래 보통 이제 관광지라고 하면 중문이라든지 막 인위적으로 개발된 곳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또 그 산업 구조도 굉장히 이제 단순하고 집성촌으로 단순하게 오랫동안 이제 사셨던 분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해안 지역에 또 특정한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 분들 간의 어떤 조화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마을하고는 사실 뭐 그런 부분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좀 찬조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다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이제 행사할 때 좀 찬조하고, 뭐 마을 체육대회나 뭐 애들 체육대회 때 와서 이제 같이 선수로서 뛰고, 요리가 또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접점이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것이 가끔 이장님이 뭐 무슨 현안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앞에 카페나 뭐 게스트하우스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은 완전히 명확하게 나눠지는 거라 이주민과 예, 이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뭐 현지인들이 여기 원주민분들이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델님 같은 경우가 이제
자녀가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까 이제 두 마디를 전해주셨잖아요. 그게 이 원래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우리가 매개가 돼가지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평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막 돈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 내 땅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이제 공동체하고는 전혀 이제 안 어울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렇게 서로 간에 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혹시 이주하신 분들만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거는 조금 있으세요? 혹시? 그건 뭐 아직까지 공식적이라고 하긴 뭐한데, 그러니까 최근에 한 4주 정도 매주 한 일요일 밤 한 10시 반 정도에 모여서 그 앞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는 분들 한 6집, 7집 정도 이제 모여서 이주민 수다방을 열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고 한 4주 조금 넘게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보냈으니까 일요일 밤이니까 한 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즐겁게 맞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겨울에는 뭐 월정리 동남아 유람단 한번 결성해서 단체 팁 그 방콕 카오산 로드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거나 뭐 개별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방향도 이 월정리가 뭐 의자로 유명하니까, 해변에 놓여있는 의자로 유명하니까 각자 집에서 뭐 의자 같은 걸 각자 컨셉 만들어서 한 번씩 놓아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여기가 이제 또 상업적으로도 진입하신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분명히 상업적으로만 너무 이걸 월정리를 바라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너무 우리가 상업적으로만 가지 말고 적당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부에서도 바라볼 때도 그래도 유명한 곳이지만 아름다운 마을이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거를 좀 의견을 모아보자,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 한 옆에 이제 앞에 카페 몇 군데랑 한 서너 군데,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또 하시는 분들 몇 군데,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게, 뭐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다가 나중에 좀 더 잘 되면은 뭐 이주민 협의체나 뭐나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제주에 이주한 사람을 예전에 이제 지금까지 한정을 좀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정 짓냐면, 우리는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돈보다는 뭔가 이제 우리의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하시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큰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지역에 혹시 뭐 그런 분들도 좀 계신가요? 제가 만나본 바로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좀 궁금해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고 이제 예민한 답이 대신에 요즘 돌아가는 거 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특성이, 그러니까 그 아델이 이제 저한테 며칠 전에 엊그제 얘기했던 분인데, 여행을 하다가 해외든 제주도든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하는 곳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도시에서 뭔가 사업 같은 것만 하다가 그냥 도시인의 삶만 즐기다가 갑자기 거기가 어떤 계기로든 어쨌든 그게 단절이 되고, 여기 오신 분들이 또 갑자기 너무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업적 마인드가 더 세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로서 다니다가 여기가 매력을 느껴서 정착하신 분과, 아니면 그냥 도시적인 삶을 하다가 빠르게 급격하게 진입한 분들의 차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좀 갈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처음에 이제 제가 아델님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은 게, 이제 여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2년 전에 여우리하고 이제 이 마을에 정착한다라고 했을 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사실 여기 이제 근처에
학교는 이제 물론 있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 사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 위한 어떤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소아과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마을로 그것도 난 게스트하우스를 하겠어 해서 온 것도 아닌 상황이었고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결정하시는 게 어떠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보다는 다른 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쉽게 결정이 내렸는데요. 우선은 저희 자녀가 그 당시에 유치원, 초등학교를 앞두고 있는 그 시기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적합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시골에서 많은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것도 나이도 좀 적합했었고, 심지어 제가 아이 유치원 다니기 전에도 서울에서 키워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이와 엄마가 집에서 집 근처에서 활동하는 게 더 많다라면 사실 그 집 근처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굳이 도시거나 농촌이거나 이런 게 큰 구분은 없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어리면 오히려 말씀하신 뭐 소아과나 병원에 대한 것도 클 거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큰 상태여서 괜찮았고, 막상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생각하는데, 막상 너무 급한 상황이 되면 어차피 가까운 소아과가 아니라 119를 부르는 거라면 사실 소아과를 119를 여기서 부르나 거기서 부르나 30분이나 한때 오시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물론 여기가 강원도 두메산골이었다라면 좀 문제는 다를 수 있는데, 제주도는 사실 도농 간의 격차나 시간상의 거리가 그렇게, 거리상 말고 시간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가 선택할 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살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자녀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올 때는 정말 몰랐는데, 오기 전에는 괜찮을까 싶었는데 몰랐는데 덕을 많이 보고, 아이도 오히려 여기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들 여울아 너는 어떠니? 도시가 좋니? 여기가 좋니?라고 하는데 물어보겠죠. 예, 물어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적인 관점이게, 아이한테는 도시에서의 삶과 시골에서의 삶에 대한 아직 차이가 없어요. 차별이 두 개 다 그냥 나의 삶인 거고, 지금 농촌의 삶도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그냥 주어진 삶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일 정도의 어떤 비교 대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지금은 어쨌든 여울이도 되게 만족스럽고 친구들하고도 또 잘 어울리고 제주어도 잘 구사를 하나요? 제주어는 그렇게 뭐 아직 저희가 일단 집에서 제주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구사하지. 그 아이들하고 말씀인데 뭐 해? 예, 자기네끼리 말할 땐 또 이제 그런 거 그 정도는 하죠. 이제 말 그대로 어디 뭐해 뭐 그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안에서는 우리가 다 이제 아직 다 서울 말을 쓰니까 걔도 이제 원래 사람이 말이란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는 게 제주어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런 거는 드러나지 않는데, 친구들끼리 놀 때는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말을 떠나서 어쨌든 적응하는 거는 아이들이라 금방. 예, 그냥 그게 뭐 알죠. 예, 내가 뭐 호불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애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적응을 해나가고. 예. 어른들은 이게 뭔가 선택의 문제, 뭐 자꾸 비교 그런 걸 하지만 걔네한테 그냥 원래 이런 거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학교 들어가면서 처음 이제 거기 학교를 경험하고 친구들을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흡수가 된 부분이 있겠네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부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사실 두 분이 이제 세이님은 공무원이셨고 예. 또 우리 아델님은 회사원이셨어요. 그리고 막 전 세계적으로 뭐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데, 두 분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2년 전에 열었어요. 그것도 처음에 게스트하우스를 열겠다라고 해서 집을 샀던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감안은 했겠죠. 아마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집을 사시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연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제 열목을 봤을 때 좀 느낌은 굉장히 좀 자메이카풍이라고 해야 되나, 세이님의 어떤 그 느낌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컨셉을 이제 그렇게 잡고
이제 또 시작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운영 방식이나 또 이런 내부를 또 돌아봤는데 또 그런 식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좀 이제 좀 정돈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조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분위기였는데, 열목의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뭐 처음에 의도해서 이런 컨셉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요. 운영하다 보면서 이제 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 이런 걸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가정적이에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울목이라는 이름에서도 그쵸. 사람들이 제일 맞아요. 먼저 이제 어떠신 분은 되게 나이 드신 분이 운영할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는 그런 면도 계시고, 처음엔 아니었지만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도 같이 계시니까 약간 민박집 할머니가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면들이 있어서 마치 가정집에 놀러 온 것 같아요. 좀 편안한 분위기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도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내가 여기에서 아이와 우리 어머니와 다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배어 나오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다 보니 좀 그런 가정집 분위기, 거기다가 사실은 월정리 전체에서도 이렇게 옛날 돌집을, 요즘에 다른 데들은 많지만 돌집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가 저희 여기는 집밖에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월정리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정적이고 그냥 소박한 분위기, 그리고 말씀하신 외관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세이가 뭐 여행에서 사왔던 다른 소품들이나 요러요러한 것들이 같이 하면서 좀 더 자유롭거나 좀 그런 분위기가 연상될 수 있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사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아니고 월정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안 해보셨으니까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시긴 좀 그런데, 월정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는 건 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한번 이야기. 제 생각엔 월정리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진입했던 시기랑 월정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시기랑 겹쳐갖고, 저도 사실은 월정리라는 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랬던 곳인데, 그냥 뭐 집을 사는 곳이 월정리더라 몰랐어요. 그 딴 후배들이나 그랬거나 제주도 월정리라는데 집을 샀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오히려 거꾸로 거기 가면 여기 바다가 있고 뭐 하다 그래. 그러냐 그런 데인가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이제 여기가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근데 기반 시설은 없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라고 열었는데 그때 당시 게스트하우스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이 막 모래 묻히고 오고 막 처음에 난리였겠네요. 처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월정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처음에 자리를 금방 잡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쉽게 그래도 운영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죠. 정말 운이 좋았다. 한편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오히려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이제 월정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기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여름이나 좀 지금도 마찬가지로 월정리 곳곳에 공사하고 뭐 증축을 포함해서 증축 신축을 포함해서 한 거의 20군데 가까이가 다 증축과 신축이 공사 현장이 있고. 지금요? 예. 그랬었으면 그런 상태니까 아마 그건 이 구자읍에 바다 끼고 있는 동네는 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정작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여태까지는 정말 쉽게 그냥 월정리니까 잘 됐다.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머물고 싶은 수요가 많아서 쉽게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도 많이 이제 점점점 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월정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사실 저도 이제 서쪽에 있다 보니까 서쪽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 여기 월정리에 대표적인 게스트하우스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지역 이제 그러니까 월정리에서 다양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앞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좀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민박으로 변화한다든지 컨셉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자기만의 색깔이 좀 강해지는 또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부분들에 좀 보이는 게 있으신지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제 수입과 연관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손님을 많이 유치하고 싶으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게 있고, 이제 거기에 내가 좀 자유롭다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있죠. 지금도 봐서 이제 아침에 오름 투어를 하고 손님들 아침 조식도 제공하고 또 밤에는 뭐 별빛 투어까지 하고 또 아니면 매일 저녁 손님이 요구했으면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제 뭐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데도 있지만 또 요즘 생긴 곳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 근데 그런 곳은 운영을 열심히 하시니까 손님들은 많아요. 대신 운영하시는 분은 피곤해요. 그래서 불과 이제 몇 달 안 됐는데도 뭔가 벌써 피로해, 회의도 느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 접점을 그래서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주인장의 개성이 묻어나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면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려서 잘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일단 사람이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여기 왔으니까 저도 최소한의 수입은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실한 거는 열심히 하면은 정말 오름 투어 가고 바베큐 파티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하는데, 그러면 또 제주에 내려온 보람이 없고, 또 과연 제가 보기에는 절에 과연 1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냥 또 팔고 가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최대한 편하게, 손님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편하게 가자. 그렇죠. 예, 손님이 좀 서운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만족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좀 가려고 그러거든요.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게 불친절하다는 게 아니고, 주인이 행복해야 또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서비스가 정말 막 무리해서 경쟁하는 걸 신경을 써가지고 막 무리해서 주인이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접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도 여기에 이제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겠죠. 또 그런 분들은 또 새로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걸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거고, 또 그런 부분 저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세이님과 지난번에 또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만족해 할 수 있는 선을 딱 지키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분째 개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주말에도 일한다고 야근 한다고 휴가 가고 싶다고 사표 내면 직장 다닐 사람 몇 명이나 되겠니? 대책 없이 왜 그래? 가진 것도 없이 왜 그래? 국민연금, 개인연금, 생명보험도 부족한데 재테크 전문가 10억 있어도 노후 대책 모자라다는데 나중에 왜 하려고 왜 그래? 모자랐다 너만 왜 그래? 즐거운 삶 그럴듯하지만 그걸 몰라 안 하고 있니? 먹고 사는 게 쉬운 줄 아니? 너무 편하게 살아와서 그래. 네, 세이님,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월정리 싱어송라이터 세이, 이 앨범을 지난번에 주셨는데, 이 앨범을 제가 듣고 가면서 이분이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 도대체 이 공무원 출신이 맞냐, 그리고 이분은 이거 기타는 언제 배우셨어요? 언제 배워서 이런 걸 또 만드셨어요? 인생이 되게 우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더 절실하게 드는 게, 기타는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혼자서 딩가딩가 치는 수준이었고, 그 수준을 계속 제가 한 20년 동안 유지해온 거예요. 그냥. 있었구나. 베이스가. 근데 이제 그렇다고 기타를 잘 치거나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정말 초보적인 수준에서 기타 코드 뭐 10대 개 정도 아는 수준에서 그냥 반주만 하는 수준이죠. 이 CD 들어봐도 연주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반주만 그냥 할 뿐이지. 근데
작곡이란 건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예능 쪽엔 되게 취약했거든요. 항상 가였고 성적표도 보면은 수음이 한 가정에 가가 받았고. 근데 그 여기 처음에 이제 2년 전이죠. 게스트하우스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여기 내려온 친구가 기타 코드만 알면 작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기타를 배운 지 2달 됐는데 뭐 이제 뭐 작곡을 한번 해볼까. 배운 지 2달 됐는데.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니, 자기 기타 가르쳐준 선생님은 작곡할 수 있다 그랬다는 게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코웃음을 쳤죠. 그러면 나는 기타 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럼 난 수천 곡을 작곡했겠네. 그래서 넘겼죠. 근데 어느 날 근데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걔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뭐 오기 뭐 그런 게 생겨서 그럼 그래 뭐 기타 코드 알면 작곡할 수 있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근데 우연히 그게 된 거예요. 월정리 놀이라는. 아니 이게 이걸로 그럼 본인이 진짜 뭐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예, 그게 그냥 1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는 악보가 없어요. 제가 뭐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이 가사에다가 기타 코드만 다 붙여갖고 그냥 지금도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이런 식으로 그냥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항상. 이거 보고. 와. 그러기 때문에 그 친구 말 듣고 우연히 작곡한 게 월정리 놀이라는 거였고 그 몇 달 뒤에 또 한 곡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두 곡이 이제 한 6개월 사이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작년 초부터 그래갖고 작년 2월부터 월정리 카톡 프로필에다 월정리 싱어송라이터라고 제가 그걸 단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이 돼야 할까 지향을 가져야겠다는데 그러면서 떠오른 게 그때 그냥 떠오른 게 월정리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두 곡을 만들었을 텐데. 근데 그 이후부터 희한하게도 노래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10곡이 됐고 그러면서 1집을 발매했고 2월 달에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10곡이 만들어져서 6월 달에 다시 2집이라고 또 낸 거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델님께 남편의 이런 이제 재능이 있다는 거를 솔직히 좀 이제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재능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당황스럽기는 하죠. 가끔은 남편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 자신이 있음 처음에 그러면 월정리 놀이를 냈다고 했을 때 남편이 띵가띵가 하고 있는 거예요. 띵가띵가 하고 있어. 띵가띵가 하고 있어서 내가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그때도 남편이 약간은 좀 이렇게 좀 그 개성이 맞는 사람인 건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구나. 그냥, 그래? 뭐 이러면서 약간, 그냥,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남편은 정말 제주도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한편으로 좀 부러우면서, 신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처음 올 때도 그랬지만, 아, 이 사람은 정말 이 제주도에서 이런 삶이 맞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말 물고기가 자기 물을 만났구나. 이 생각이, 진짜. 저도 사실은 제주도에서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되게 잘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데 남편을 보면서 아, 그러면서 남편의 직장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이해를 했던 게 그래. 자기 물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음악적인 면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직장 그만둘 때 왜 그만둬요? 라고 했는데 얼마나 딱 갖다 주면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 어떻게 계속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노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막 궁금해 하는데 저는 뭐 사실 각자의 음악의 취향이나 각자의 그것도 달라요.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좀 이렇게 신기하게 알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즐기고 자기 혼자 추진하면서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걸 행복해 하니까 그리고 그 느꼈던 행복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니까 그런 거는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혹시 저는 여울이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막 기타 치면 아빠 그만해 막 이러잖아. 여울이 반응은 뭐 지금도 제가 어제 사실 제가 노래를 하고 저희 게스트 중에 프랑스인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있어갖고 그 친구가 바로 자기도 기타 칠 줄 안다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이제 노래 2곡을 했죠.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이제 멋진 연주를 할 줄 아는 친구였고 그러니까 여울이 오늘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이
어제 그 프랑스 아저씨는 완전히 아빠보다 훨씬 잘해. 아빠는 가사도 모르잖아. 아빠는 노래는 뭔가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만든 노래가 내가 크기 전에 내 귀여운 엉덩이를 100대 때려줘야겠어. 그 노래였기 때문에 이제 들은 얘기지만 아빠가 이런 노래 만들었어 여울에 했을 때 걔가 여울이가 울어버렸죠. 정말로 내가 엉덩이를 100대 때려주는 줄 알고 그 트라우마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딜 가나 데리고 갔을 때 제가 노래를 하고 있으면 노래 하면 안 되겠다. 어떤 노래 하든 귀를 꼭 막고 있고 완전히 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우리는 애가 받아들였을 때는 저도 들었을 때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평소에는 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약간 동경과 뭔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제 좀 너무 친근한 사람, 친구 같은 동네 강아지 자기가 키우고 있는데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존재. 이제 항상 이제 자주 접하고 그랬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사람이 이게 치고 나와버리니까 자기 어떤 면에서 뭐 주목을 받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막 박수 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시기도 나고 또 어린애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아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이거 노래하는 것 자체에서 깎아내리고 좋아하진 않죠. 근데 나중에 크면 어떤 경우를 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치 않은데 노래를 다 외우고 있어. 제가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이제 제 와이프에 대해서 진짜 정말 이 사람은 내 소원을 이루게 해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근데 이제 제주에 내려오셔서 사실 세이님이 제주에 내려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서울 생활을 또 지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생활이 이제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이님의 의견을 아델님이 이제 계속 수용을 해오셨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저는 이제 100이면 100 전부 다 반대를 하고 무슨 소리 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다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세이님이 보실 때 아델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만나게 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세이님이 솔직히 지금 이제 누리고 싶은 어떤 삶을 누리고 계신데 그걸 그렇죠. 동의해 제 입장에서는 뭐 항상 생각하는 건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까지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뭘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노라는 말은 잘 안 해요. 이제 그게 노라는 말을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뭘 해라 서로 막지는 않는 걸로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아마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마찬가지 게스트하우스도 집은 제가 샀지만은 거기 안에 꾸미고 운영하는 건 이 사람이 다 했거든요. 또 그리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하나 큰 거 결정은 한다 안 한다는 제가 결정을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묵묵히 채워나가고 하는 거는 아델이 잘 하고요. 또 그게 또 잘 판단하고 저보다 잘 하니까 그래서 참 다행이고 서로 잘 만났다는 생각을 하고 참 덕분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죠. 당신은 전생의 잘못이 얼마나 많기에 지금 내 곁에 와 있나요? 나는 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길래 지금 당신 곁에 누울 수 있나요? 아델님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듯한데 평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부 두 분이서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여유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하는 부분. 저는 이제 우선은 제주에서 많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좀 내려와서 계신 분 치고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제가 그냥 문화센터처럼 다니는 영어 수업을 갖다가 계속 다니고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영어 학원이 아니라 문화센터라서 사실은 그냥 같이 있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은 계속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그런 수업을 하나 듣고 있는 거 있고, 최근에는 남편이랑 이제 지난주 처음으로 이제 그 지원받아서 하는 승마 수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프리카 저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고 이제 제주 승마협회에서 승마요. 예, 승마. 초중고생 학부모와 초중고생 대상으로 이제 승마를 이제 4주간 10번을 이제 12만 원만 내면은 강습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걸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거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 도립미술관에 있었던 미술관 대학 수업이 이제 거기가 처음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것도 되게 하면서 오히려 제주분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들도 제가 여기서 살면서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제가 배우면서 또 사람들도 만나면서, 처음에 저도 이렇게 제주민 인터뷰했을 때 와이프분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도서관 모임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맞아요. 저도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저도 여기 살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모임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취향이 맞고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데일수록 제주 원래 있었던 분들이 많이 수업 들으시면 그분들한테 얻는 또 도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활동이 좀 저조하긴 하는데, 전에 남편이랑 저랑 서울에서 쌀쌀을 조금 배웠었고, 지금 저도 제주도에서 활동을 조금 들었지만 남편도 가끔 그쪽에 있는 모임도 가거나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은 있고요. 그런 것들 조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농촌에서 사시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농사를 지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또 관광지가 된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이제 마을에서 살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불편한 점 아니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두 분 뭐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거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크게는 별로 없는데요. 가끔은 이제 느꼈던 게 이제 그 도시적인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끔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 누렸던 것, 여기 와서도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정말 손에 뻗으면 바로바로 했었던 것들을 그렇죠. 가끔은 이제 자주는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은 예를 들면 그거라도 할 어떤 수 거죠? 없구나.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가끔가 남편한테 너무 요즘 뭐 하는데 옛날처럼 와인바 같은 데를 가고 싶어. 뭐 예를 들어. 아니면은 대형 스케일의 나도 뮤지컬을 한 번은 보고 싶어. 뭐 이런 거. 서울에는 이러이러한 최근에 핫 트렌드인 전시가 한다는데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게 너무 불편하냐라고 하면 정 그럴 땐 서울에 한 2박 3일 가서 하고 오면 돼 라고 생각하니까 이 생활에 대한 불편이라기보단 어떤 향수? 이런 것 같아요. 심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네, 저도 뭐 가장 큰 아쉬움은 이제 뭐 그거죠. 이제 제가 살사 댄스를 배운 지가 한 7년, 8년째 돼 가는데 그걸 공무원하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해요. 근데 원래 이제 8년 했으면 프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아니고 계속 초중급, 준중급 수준에서 그냥 레벨 2에 머무르고 있는데,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그거 거기 정모 살사 동아리 정모를 갔다 오면 기분도 좋고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물론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좋긴 하거든요. 또 오랫동안 또 배워왔던 거니까 지금 안 하면 어차피 그건 계속 실력이 이제 퇴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게 제일 아쉬운 건데, 그 매주 금요일 밤마다 정모를 가야 되는데 30km다 보니까 차를 몰고 가면은 디프리를 참가를 못 하고 술을 못 마시니까 그러면 차를 안 갖고 가면 올 때 꼭 택시를 타고 가야 되니까 또 한 번 나갔다면 4만 원, 5만 원의 이제 비용이 투자해야 되는 거고 또 몸도 또 피곤하고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게 아쉽고, 나머지 하나는 그런 거예요. 뭐 텔레비전 리모컨이 망가졌는데 이걸 손님이 바꿔달라 그랬는데 그걸 당장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선 파는 데가 없으니까 제주시까지 가야 되고 8,000원짜리 사기 위해서 기름값 16,000원을 들여서 갔다 와야 되고, 그게 이제 거의 유일한 불편함이죠. 아쉬운 점은 이제 살사 댄스는 거의 자주 못 가는 게 그런 게 아쉬운 거고. 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게
뭐 업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든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여행자들을 위한 카페 같은 거로 생각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숙박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낭만은 제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손님들이랑 저녁에 즐거운 시간이어서 좋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 외에 멋진 모습 보여주기 위한 그 나머지의 청소 뭐 이런 답답한 것들이 사실은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그 시간에 맞춰서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수준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들이 생각 외로는 그게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왜 힘들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시간에 어떠한 뭐 특별한 나의 이벤트, 특별한 시간 외에 물론 저는 다행히 뭐 저희 어머니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자유롭게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격하고 안 맞는 사람한테는 진짜 맞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되긴 하겠지 했는데 여기 와서 더 힘들어. 막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저녁에 다 같이 술 먹고 즐거운 시간만 보시는 경우가 대다수세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제일 그러신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그래서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하시는 말씀드린 게 청소와 빨래가 가장 베이스에 놓여있는 직종이지 사람들과 응대하는 게 더 베이스는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하다가 왜 청소와 빨래가 더 우선이죠? 라고 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낭만에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요. 이거 이상을 깔고 있어야 낭만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게 기본이 되지 않는 낭만은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 당신이 낭만적인 직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주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영이나 그런 거 청소 같은 건 사실 이제 제가 하지 않고 저는 다른 면에서 그냥 뭐 시설 관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골집이다 보니까 뭔가 끊임없이 계속 손을 봐야 된다는 거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집에 좀 비도 새고 그래갖고 이제 비 새는 부분도 잡아야 되는데 그렇고 아니면 시설. 갑자기 시설 담당. 갑자기 정전이 되면은 이게 어디 퓨즈가 나갔을까 또 전기도 봐야 되고 또 어디 또 색이 바르면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면 또 직접 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뭐 시내에 있는 분들은 불러도 돈을 준다 그래도 안 오니까 멀다고 안 오니까 그런 경우 있으니까 뭔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만 하는데도 뭔가 힘이 빠져. 그게 쭉 계속 매일매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진짜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어쨌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기반이 또 되고 그게 또 금방금방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겠구나. 이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함에도 또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게스트하우스고 뭐 펜션이고 하는데 낭만적인 부분만 생각할 건 아니다. 그 부분을 이제 잘 들었고요. 이제 뭐 종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두 분이 바라는 이 월정리의 어떤 모습 아까 조금 나오긴 했는데 두 분이 바라는 월정리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사실 변화의 가속도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멈출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발전의 모습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가분들이 생각하는 발전의 모습이 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앞으로 오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향,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림을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이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개성 있고
있고 더 재미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각자들의 개성이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인님처럼.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큰 기업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큰 규모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규칙이라는 건 명확하니까. 하지만 작은 집들은 각자들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신의 개성을 잘 알고 그 개성에 맞는 것들을 잘 살려나가면 어떻게 보면 멀쩡히의 게스트하우스가 100개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나중에는 갔을 때는 100개를 모두 다 가고 싶고 100개의 카페를 다 가고 싶고 10개를 가봤는데 다음에는 나머지 10개도 더 가고 싶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려면 그것들이 다 달라야지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저 집이 그러려면 저희가 모두 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와 저 집과 색깔이 똑같으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집보다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게스트하우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무슨 서비스를 더 해줘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그건 자기 살을 파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월정리가 아니라 모든 게스트하우스의 상도를 어긋나는 걸 수도 있어요. 각자가 해줘야 되는 부분과 어떻게 줘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내 개성을 더 잘 만들어 나가는 거를 각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집에 그 동네를 가면 구석구석이 너무너무나가 아름답고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제주도와 월정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같이 모여서 스터디는 아니지만 같이 모여서 동네 사람들 모였지만 우리 동네가 원래 이런 동네였대, 우리 동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셔,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될 수 있으면 마을에 대한 컨텐츠가 더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것들이 공유돼서 모두가 있으면 거기 가면 새로운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얘기들이, 사실 파내면 너무나 무궁무진한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마을 원래 계셨던 분들은 그거를 내가 원래 알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묻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더 이상 여기 사시지 않고 시내로 가시면 다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책임으로서도 더 많이 찾아내고, 그걸 갖다가 손님들도 그럼 또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 분명 컨텐츠가 되니까 더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개성도 더 많이 발휘해서 다 같이 잘 살면서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역하고 되게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뭐 예전에는 제주 월정리가 제주 홍대다, 뭐 제주 홍대 같은 마을이다, 뭐 옆에 뭐 고래가 될 카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그 카페를 중심으로 모이는 뭐 음악하는 친구나 각종 예술하는 친구들도 많이 모였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뭐 여기 템프스에서 있지만은 템프스 여기 주인장들하고도 월정리 락밴드 하나 결성해보자 그래갖고 뭐 몇 번 노래도 제 노래 갖고 맞춰보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향은 재미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했던 대로 뭐 서울의 삼청동이나 상수동이나 뭐 홍대 앞에 뭐 그런 곳들이 결국 유명해지고 그런 게 골목 하나 다 보면 뭔가 각각의 개성을 가진 가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정리도 좀 그런 식의 큰 거보다는 작은 개성들을 가진 주인장들이 하나씩 어딘가에 골목 하나를 돌아가 보면 뭔가 그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거나 뭔가 딱 발견하듯이 뭐 숨어 있는 게 튀어나오듯이 그런 것들이 많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서로 자주 보자고 하는 것도 좀 그런 방향성을 좀 모아 보자고 해서 이제 하는 얘기. 재밌고 즐거운 마을. 그게 이제 지향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전체가 좀 워낙 이주민들이 많고, 이주민들이 보통 다 각기 개성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주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뭐 좁게 말하면 홍대 아니면 뭐 미국의 뭐 어떤 우드스탁이 벌어졌던 그런 공간 같은 그런 곳이 됐으면은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월정리를 떠나서도. 예. 마지막으로 두 분께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델님께는 이주를 지금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거예요. 그분에게 지금 2년 동안의 제주 생활에서 좀 조언을 한번, 아니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움직이셨던 건 아니고 살아보니 어떻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 한번.
저도 이제 제주이민 인터뷰를 듣거나 그랬을 때도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 사람들이 제주에 사는 거를 어떤 특별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도 1년 살고 2년 살고 내린 결론은 제주에서 어떻게 살까, 제주에서 사는 거는 무엇이 다를까가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나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정리에 산다고 해서 월정리는 이런 곳이고 카페를 운영하는 건 이러기 때문에 나는 카페를 월정리에서 어떻게 운영하겠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카페를,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커피를, 내 컨셉은 뭐기 때문에 운영해.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주변에서들 보면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사실은 도시의 삶은 남의 의식하고 남들과 같이 비슷한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삶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갖다 더 고민하는데, 사실 제주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갈까라는 거를 갖다 더 고민하시고 오실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정말 제주도를 좋아하는가. 예를 들어 뭐 사람들이 오셔서 제일 힘든 거 바람이 너무 세요,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요 라는 되게 쉬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많이 세고 물가가 비싸더라도 과연 내가 여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겠다. 그래서 정말 여기 와서도 되게 힘들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떠나시는 분들 왜 힘드셨어요? 사람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어요? 라는데 왜 좋으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문제예요. 바람 세고요. 사람들 힘들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지만 바다가 너무 좋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요.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저는 세이가 여기가 잘 적응하고 물을 만났다고 하는 이유는 세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들이 세이의 음악을 좋아하고 세이 같은 스타일의 개성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세이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곳이 좋고 여기에서 제가 하고 있는 제 스타일대로 살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내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게 남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더 많이 들여다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더 많이 고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엄청난 조언이셨네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이님께는, 세이님이 자작곡을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의 만남으로 가사를 지으셨어요. 그동안 또 숙박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또 이 월정리에서 만나게 된 인연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인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인연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인터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노래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집 게스트로 온 여자 손님이죠. 이제 그 카톡 이제 전화부에 저장된 건 제 1번 팬 누구라고 돼 있거든요. 1번 팬 윤 모양 그런 게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당시 한 노래 한 8개 정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1번 팬이면 진짜 팬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거는 와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한 8곡 정도 있는데 그때는 뭐 CD를 만들 생각이 하지도 못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10곡도 안 되고 뭐 제 노래가 뭐 좋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가씨죠. 이제 아가씨가 뭔가 이제 저는 이제 중년의 남자고, 근데 그 아가씨 제 노래를 들어보고 그래서 아저씨 노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가 한 번도 제 노래 괜찮다고 생각한 적도, 진짜 괜찮은가? 뭔가 누군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생각했던 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정말 나도 그러면 한번 CD를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까지 이제 그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들려줘도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정말 뭐 속된 말로 허접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뭐 예쁘장한 아가씨가 아저씨 노래 괜찮아요. 그렇게 딱 인정을 해주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1집을 내게 되고 지금은 또다시 2집까지 오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그 친구 통해서 그 친구 여행담 들으면서 그 8곡에서 멈춰있던 노래가 9번째, 10번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1집을 딱 채워준 사람이 된 거죠, 그 친구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좀,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친구는 우리 한번 이거 CD 내서 같이 한번 팔아보아요라고 했던 또 일러스트레이터였던 그 친구도 한 명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계기가 한 2번 정도
그 두 명의 친구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한테 계기가 됐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 기억에 남죠 아직. 이 창작 활동이 어떤 그 경제적인 저기로는 좀 도움이 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가면 4만 원은 벌어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1집은 이제 제 76만 원 들여서 제가 500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팔린 거 한 90 몇만 원어치 팔렸으니까 손익분기점은 넘은 거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근데 그리고 또 이제 2집이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한 장만 사갈 게 이제 세트 판매가 되는 거예요. 객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생긴 게스트하우스도 근처에 이제 뭐 딩글 게스트하우스나 그런 데서 노래를 부르면은 보통 한 7장, 8장이 팔려요. 나가서 부르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도 말하죠. 그렇지만 사실이고, 야, 30분 정도 노래 부르고 4만 원 벌어오면 이게 어디냐. 이렇게 매일 하면은 한 달 120만 원인데 그러니까. 괜찮다고. 보통 아니죠. 예, 그래서 근데 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응이 확실하니까 CD만 듣는 사람은 저를 이 CD를 욕하고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냥 라이브를 들은 사람은 어쨌든 자기한테는 제주의 여행에서 즐거운 추억이 되고 뭔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니까 CD가 팔려요. 특별한 예, 추억이 예, 있네요. 그분들한테도. 이 CD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여울목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와서 주소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집 직접 방문해 갖고 사시면 항상 여기 써 있는 대로 CD 한 장 사시면 노래 3곡 무료. 네, CD를 안 사면은 라이브 한 곡에 1,000원씩 제가 해드리니까 음원 같은 거는 이제 올리질 않을 건데 나중에 만약 서울에서는 기회가 되면 방송국마다 돌아다니면서 방송국에 그 등록은 할 생각이에요. 그냥 음악이 들을 수 있게. 제 팟캐스트에 그 MP3 이제 처음에 도입 부분에 세이님의 이 음원을 좀 따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저희 언제든지 환영이죠. 대신 이제 들으시는 분들 고려하신다면 상당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는 거. 제가 너무 즐겁게 들어가지고 정말 시간이 이제 1시가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또 자리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울목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지금 이제 내시는 음반 사업도 또 공연 사업도 이제 잘 됐으면 좋겠고 여울이도 함께 같이 행복하게 또 장모님까지 그래서 행복한 제주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찾아 하루 종일 주미창에 뛰어다니자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여러분, 제주이민 인터뷰 리뉴얼 3탄 잘 들으셨습니까? 아델님의 이야기와 세이님의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새로운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호응이 세이님의 3집 발매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또 다른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마을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잘 아시죠? 제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감사합니다. 아지나 밤이 밤이나 상사랑이로